68년생 동갑내기 사촌지간,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병철, 반도체 수저를 밀고 태어난 대한민국 상위 1%가 아니라 그냥 1, 초중고도 모자라 대학까지 동기동창, 군대도 나란히 면제, 전처 사이에 2명의 자식이 있는 것까지 똑 닮은 두 사람. 하지만 재계에 입문하고부터는 한 명은 사과하거나 깜빵 가는 일 외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리더십으로, 다른 한 명은 틈만 나면 SNS에 사진 찍어 올리는 관종형 리더십으로 상반된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 오늘은 포브스 선정 요플레 뚜껑 안 핥힐 것 같은 인물 1, 2위에 나란히 뽑힌 이재용과 정용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범삼성가라는 말 들어봤죠? 창업주 이병철을 시작으로 그 후손들이 전부 대한민국에서 한따까리들 한다고 해서 생긴 용어인데, 세월이 지나 2세들은 죽거나 은퇴하고 3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선 지금 가장 주목받는 3세들은 역시 삼성그룹의 적통을 이어받은 이재용 부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라 할 수 있다. 이재용이 68년 6월생, 정용진이 68년 9월생, 3개월 차이로 태어난 두 사촌지간은 경기초, 청운중, 경복고를 나란히 다녔는데, 당시 경기초는 리라, 경복초와 함께 초등학교 3대장이라고 불렸고, 청운중 경복고는 회장님들이 사랑하는 평창동 근처라는 입지 때문에 재벌 자제들이 많이 다녀서 학연 스펙부 시기에 최적의 학교였어요. 이재용의 경복고 동기생이 밝힌 이야기로는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대대적인 공사판이 벌어졌는데 초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고 새 건물도 들어서고 방송국도 생기고 교실마다 삼성 컬러 TV가 보급돼서 수업도 TV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재용이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재용이나 정용진 두 사람 모두 돈 많다고 나대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죠. 이렇게 초중고를 같이 다닌 두 사람은 대학도 같은 서울대에 진학, 이재용은 동양사학과, 정용진은 서양사학과를 다니면서 그 넓은 샤대 캠퍼스에서도 같은 인문대 건물을 쓰는 사이가 됐어요. 이 정도면 엄마 아빠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 아닌가? 하지만 이 둘의 동행은 딱 여기까지. 정용진은 1학년을 중퇴하고 미국 브라운 대학교 경제학과로 유학 간 뒤에 한국 후지츠에 입사했던 것에 반해, 이재용은 졸업하고 삼성 공채 32기로 입사한 뒤에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 대학에서 MBA,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는 와중에 출근은 하루도 하지 않고 부장까지 승진해요. 98년 하버드 유학을 준비 중에 회상그룹 임세령과 결혼해서 같이 유학길에 올랐는데, 이때 임세령의 나이가 겨우 22살. 비록 엄마들끼리 같은 불교 모임을 다니던 인연으로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약혼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사진을 품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이원과 미풍, 조미료 라이벌끼리 결혼을 한 것도 화제였지만 임세령의 외할아버지가 금호아시아나 창업주 박인천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가들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화제를 모았어요. 정용진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처음 받은 건 삼성과의 손자가 아니라 고현정의 남자로서였는데, 미국 유학 시절 브로드웨이에서 미스 사이공을 관람하던 중에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고현정과 우연히 만나게 됐고, 약 2년의 열애 끝에 전격 결혼을 발표하면서 인기 절정의 연예인과 재벌 3세의 결혼이라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로 큰 화제를 뿌렸고, 정용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에 확실히 각인시키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 한국 후지츠를 그만두고 신세계의 대우이사로 입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재용의 경영 무대 데뷔는 불명예스럽게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당시 8만원 넘게 호가하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7,700원이라는 똥값에 사들여서 최대 주주로 등록하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한 일이었는데, 데뷔부터 편법 승계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어요.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 아직까지 하버드 유학생 시절이었던 2000년 5월, 이재용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본금 400억짜리 벤처 투자회사 이삼성과 이삼성 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되거든요. 설립 2달 만에 가지치기를 14개나 해요. 일명 JY 브랜드라고 불리면서 그룹 차원의 막강한 지원을 받은 이 회사들은 닷컴 열풍을 타고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10개월 만에 217억의 적자를 내면서 쫄딱 망해버려요. 그럼에도 이 껍데기만 남은 회사들을 삼성 계열사들이 전부 사주면서 죄드래곤의 돈은 1원 한 장도 손해를 안 보는 사업 수완을 발휘하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실패한 닷컴 기업을 살리는 쉬운 방법은 아버지의 재벌사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가침을 날리는가 하면, 삼성이 차도 망하더니 망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재용은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재용이 경영 수업을 호되게 받고 있을 때 정용진은 언론에 나서는 일 없이 쥐죽은 듯 지내고 있었어요.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이랑 현대백화점 염탐하러 간다거나 의미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진, 과도한 설정샷 등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사진 폭탄을 투하하고 킵에도 마다하지 않은 워리어의 모습, 외삼촌 내 옴니어란 갤럭시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가 하면 종업원 외모를 비하했다가 융단 폭격 맞고 개삭튀를 한 뒤에 환심 못 이뤄서 다시 계정을 열고 TV나 자사 유튜브에 거리낌 없이 출연하는 현재의 관종기 있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때는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신기할 정도로 자신을 누르고 살았는데요. 스타벅스가 커피 업기를 평정하면서 승승장구할 때도 스타벅스 도입 장본인이었던 정용진 이름 석자조차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걸 보면 아마도 고현정과 결혼 후에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수많은 루머들이 떠돌면서 자신마저 나대면 두 사람을 넘어서 신세계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고현정 혼자 미국에서 한 달씩이나 체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화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배했던 1억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난당한 뒤에 영화 시사회장에서 서러운 울음을 펑펑 터트려서 불화설에 기름을 붓고 BMW를 몰고 가다가 삼중 추돌 사고를 내는가 하면 한강에 포르쉐를 정차해 놨다가 도둑맞는 일까지 구설수가 쉴 새 없이 터졌는데 당시 신세계는 윤리 경영을 회사 이념으로 선포하고 우린 다른 기업과 다르다, 깨끗하다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오너 일가에서 자꾸 엇박이 나니까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결국 포르쉐 잃어버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격 이혼 발표. 표면상으로는 고현정이 15억을 위자료조로 받았다고 나왔지만 이걸 믿는 호구는 아무도 없죠. 강남 신세계를 위자료로 요구했다, 아니다, 인사동 스타벅스를 받았다, 뭐 기타 등등 이혼 과정에도 정말 수많은 루머들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는데 하여튼 이때가 정용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어그로가 끌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공적인 자리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전보다 더 언론 노출을 꺼리게 되면서 정용진도 다른 삼성과 오너들처럼 조용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이재용의 이혼은 정용진보다 더 전격적이었어요. 2009년 결혼 11년 만에 임세령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권리의 삼성이라 그런진 몰라도 그동안 일체의 불화설이나 잡음이 들려오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체 왜 헤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임세령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요구하면서 이재용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했죠. 혹시 뭐 이런 건가? 정용진이 플루티스트와 재혼해서 총 4명의 자식들이 있는 것에 반해 이재용은 재혼하지 않고 임세령과 낳은 자식 2명만을 키우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한창 잘 나갈 때 야구장에 자주 출몰하면서 치킨 한 마리 사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빠짤을 생성하는가 하면 정작 자신은 깜빵 갔다 와서 치킨을 시켜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엄마 홍라희와 동생 이부진, 이서진과도 같이 야구장에 나타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죠.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건 찐텐인 것 같긴 해요. 어릴 때부터 라이온즈 우승 축하연에 참석하거나 김시진이랑 캐치볼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요. 이 양반이 야구장에서 찍힌 사진 자체도 워낙 많아요. 선수단에게 금일봉을 선사한다거나 계획 돌린다거나 하면서 야구단에도 무한 애정을 나타냈는데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된 뒤로는 야구장에 얼굴 한번 안 비치는 중이긴 합니다. 이재용이 자식들 데리고 야구장 놀러다니는 게 부러웠는지 정용진도 얼마 전 SK 와이번스를 깜짝 인수하면서 야구 팬들을 놀라게 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용진이 몇 년 전부터 자금력이 부실한 두산과 키움을 대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번 SK 인수전에서는 신세계 측에서 매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고 해요. 전해지는 바로는 정용진이 택진형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하더라. 작년에 NC가 한국 시리즈 우승할 당시 트로피가 아니라 집행검을 들어올린 사건 알죠? 게다가 이걸 배달해준 게 택진이 형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각종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한국 시리즈 내내 전파를 탔던 이 정체모를 광고가 택진이 형이 집행검 만드는 광고였다는 큰 그림도 소름이었고 사실 나도 남자로 태어나서 택진이 형 같은 인생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근데 이걸 본 용진이 형은 어땠겠냐고요. 먼저 영희앤 리치, 어그로 킹은 난데 이걸 택진이 형한테 빼앗긴 기분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두산과 키움에게 인수 문의를 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결기를 SK에게 보여줘서 매각이 성사됐다고 해요. 야구단 인수 금액만 1,300억에 1년 운영비로 300억이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돔구장을 짓는다는 등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확고한 것 같아요. 문제는 신세계보다 자금력이 훨씬 풍부한 SK가 야구단을 판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야구 팬들은 야구단을 좋아하는 거지 모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버스에 불 지르고 막아서서 청문회하고 프런트에 팩스 폭탄 날리고 야구 커뮤니티는 프런트 씹는 떡밥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을 정도인데 한마디로 모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낮은 게 이 야구판 아재들. 삼성이 스포츠단을 전부 제일기획으로 몰아넣고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택진이 형처럼 개인 취미생활로 야구단을 운영하면 모를까 마케팅과 연관해서 야구단을 운영하기엔 투자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 마이너스의 손이
정영진이 또다시 작동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신세계 그룹을 재계 11위로 만들어준 마트와 백화점 사업은 삼성에서 넘어온 구학서라는 걸출한 CEO와 이를 뒤에서 밀어준 이명희의 카리스마 덕분에 성공한 사업이지 정영진의 지분은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구학서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영진이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엄청나게 여러가지 판을 벌이기 시작해요. 스타벅스를 성공시킨 자신감도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피코크, 첼시 아울렛,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 레스케이프, 삐에로마트, 노브랜드, 푸른밤, 분스, 부츠, 쇼엔텔 등등 지난 6-7년간 쉴 새 없이 새로운 사업을 론칭해 왔거든요. 근데 여러 말 안 해도 이마트의 주가 꼬라지를 보면 이 사업들이 어땠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게다가 2019년에는 창사 이래 첫 영업 적자를 내는 처참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이마트 가서 쿠팡 켜놓고 뭐가 싼지 비교해가면서 사는 시대가 됐는데 이마트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때 또다시 야구단을 인수하는 정영진을 보는 주주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싶네요. 이재용은 정영진과 정반대의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병철은 반도체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고 아빠 이건희는 핸드폰으로 삼성을 글로벌 1류 기업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이재용 시대의 삼성은 무엇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현재 스코어로만 보면 아직까지 특별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방산기업을 정리하고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는 한편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 투자를 선언하면서 1위 TSMC를 잡겠다는 야욕을 보이는 걸 보면 당분간은 특별한 외형 확장 대신 잘하는 걸 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비전 제시를 안 한 건 아니에요. 4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5G, 바이오, 전장을 내세우긴 했는데 이건 역시 새로움과는 거리가 있기도 하고 과연 삼성이 저 사업들에서 특출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물음표로 남아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시장은 이재용의 선택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이재용이 경영 전면에 나선 후부터 반도체 호황과 스마트폰 실적 개선에 맞물려 여러 번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학개미들의 등불이요 희망이 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삼성의 미래산업은 재용이 형이 깜빵 생활을 잘하면서 승계 작업도 잘 마무리 짓고 나서야 윤곽이 나올 듯 싶은데요. 아무쪼록 날 추운데 슬기로운 깜빵 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용진이 형도 외세에 침략당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구원해주길 바라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